네, 이제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포럼 진행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네, 지금부터 공공보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공보건 세션 1에서는 좌장님을 모셔서 진행을 함께 해주시도록 할 텐데요. 본 세션의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정혜은 보건복지부 양자협력 담당관님께서 좌장으로 함께 진행에 도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공공보건 세션의 좌장을 맡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양자협력 담당관 정혜은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한국과의 교류협력 플랫폼인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그중에서도 공공보건 세션에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중앙아 5개국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이 자리는 상호 협력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와 새로운 경제협력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친북방 정책을 주요 국가 정책으로 선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과 7월 한국 국무총리의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고위급 방문을 통해서 양국의 당면 과제를 논의하고 미래 협력을 모색하는 교류 협력이 활발해졌습니다. 한중앙아 협력포럼도 작년부터 외교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심도 있는 협력이 논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공공보건을 제1세션으로 선정하고 현재와 미래의 감염병 대응 협력을 위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한국보건복지부와 외교부는 중앙아시아 5개국으로부터 공공보건 세션에서 논의되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서 코로나19 대응 협력이 가장 많았고요. 코로나19 임상치료,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 방역장비 생산 등 다양한 아젠다들이 있었지만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수립하고 추진 중인 건강보험 정책이 현재의 코로나19를 포함해서 미래에 예기치 못한 새로운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고 추진되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해보고자 ICT 시스템을 활용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은 확진자 정보가 신속하게 수집되고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이 가능하게끔 된 ICT 시스템의 역할이 컸습니다. 네, 더더구나 한국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잠시만. 보편적인 건강 보장을 달성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환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ICT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ICT 기술을 활용해서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과 공유하고 전 국민의 임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건강보험 ICT 시스템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또 세계적 위기 대응을 위해서 어떻게 발전되고 활용되었으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ICT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 사례 공유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그리고 미래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ICT 시스템 기반 감염병 대응 협력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오늘 발표와 발제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6개국의 대표분들을 소개해 드리고 또 세션 진행 순서를 짧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순서에 맞춰서 제가 호명해 드리면 간단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션의 메인 발표를 맡으신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협력단 김무성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협력단장 김무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앙아시아 5개국 관계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카자흐스탄 아이게림 나비예브카 보건부 전문관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은 키르기스탄 보건부의 아나라 만베티사예바 전문가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타지키스탄 보건사회부 나부루브 자파로브 부서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투르크메니스탄 공중보건영양센터 아자트 오베조브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의 정보통신기술개발센터 코빌존 가이포브 부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ICT 시스템을 활용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주제로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협력단의 김무성 단장님께서 발표하신 후에 5분간 자유롭게 질의응답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각국의 현황과 한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희망하는 감염병 대응 교류 협력에 대해서 10분씩 발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개국의 발언이 끝난 후 10분간 추가 질의응답과 논의를 진행한 뒤에 오늘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아시다시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발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를 위해서 제가 종료 시간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줌 채팅방을 활용해 주시고 질문 시에는 국가명과 소속기관, 성함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무성 단장님으로부터 ICT 시스템을 활용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공공보건 세션에서 ICT를 활용한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공공보건은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역이지요. 하지만 이제 2020년 올해만큼 전 세계적으로 공공보건의 중요성과 튼튼한 공공보건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피부에 와 닿도록 느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견실한 공공보건 체계 확립이라는 방향 속에서 한국과 중앙아 5개국이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함께 찾아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가지고 오늘 발표에서는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와 희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약
약칭해서 히라, 그리고 히라가 운영 중인 전자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히라가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코로나19에 그 대응에 활용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중앙화 감염병 대응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이고요. 네. 한국은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그런 단일 보험자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은 모든 국민들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한 검사, 치료 역시 많은 부분을 이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을 방문해 주신 외국인들도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은 보장되는 질병과 부상에 대해 약 20% 정도의 그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모든 검사와 치료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한국의 의료기관은 90% 이상이 민간이 설립한 기관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이 규정한 그 당연 지정제에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약국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환자는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3차 의료기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큰 병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료 의뢰서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 환자의 경우는 그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의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염병 지정병원, 국가 지정 격리 치료병상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주요 지불제도로서 영어로는 fee for service라고 하는데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ICT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총괄하고 있고요. 의료 이용자인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의료 공급자는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히라에 해당 진료 내역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히라는 보험자가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고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은 의료 공급자인 병원과 약국에게 그 비용을 지불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건강보험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히라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라는 가치 기반의 그 전략적 의료 서비스 구매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의료 공급자, 환자, 정책 결정자, 그다음에 보험자인 그 보험료 지불자들에 대해서 그 사이에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급자들과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환자들의 안전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고요. 또한 정부, 정책 결정자들이 좀 더 나은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그리고 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자가 재정난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히라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근거 기반의 측정 가능한 리얼 월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이 데이터들을 수집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라의 주요 기능은 그 첫 번째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설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료 공급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그리고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양급여 기준 설정에는 의료의 행위, 약제, 치료 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등재, 가격 및 기준 설정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모니터링과 피드백 분야에서는 진료비 심사, 의료의 질평가, 그다음에 현장 조사, 그다음에 의약품 안전 사용 등의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유통 관리와 보건의료 자원 관리, 그다음에 빅데이터 등의 인프라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 세 가지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히라 ICT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저희는 활용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도록 하시죠. 이제 그 히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히라 ICT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질평가와 같은 히라의 업무는 의료 공급자가 환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히라는 전국에 9만 개가 넘는 의료기관, 약국 등과 실시간으로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다시 의료기관과 정부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재가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히라 ICT 시스템은 주요 기능에 따라서 크게 6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가 HDAS라고 부르겠습니다. HDAS와 HRAS는 약칭으로 의료 공급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심사와 평가를 수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의료 공급자가 진료비 청구 내역 등의 데이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점검하고 올바른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해서 수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진료비를 전산적으로 빠르게 심사하고 다양한 의료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KPIS라고 하죠. KPIS는 한국 의약품 유통정보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DUR 서비스는 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인데요. 의약품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 되겠죠. 이 KPIS와 DUR은 의약품의 생산 수입업자 그리고 의료기관, 약국 등과 연결된 시스템을 통해서 의약품의 유통과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의약품 유통과 처방 및 조제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해서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짜 의약품 유통, 그다음에 성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위해 의약품 복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PIPS와 HBIG은 의료 공급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서 히라의 업무와 업무 정책의 지원, 연구 지원 등에 활용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스템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드린 그 코로나 대응에서의 히라 ICT 시스템의 활용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히라 ICT 시스템이 코로나 대응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라는 ICT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빠르게 지원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해외 입국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그러니까 높은 사람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정보와 코로나 치료에 필요한 그런 의약품 유통 정보를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의료기관 내 감염을 차단하고 코로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 적절히 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에게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마스크의 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서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마스크를 살 수 없어서 추운 겨울에 이렇게 줄을 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4개월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고요. 정부의 정부의 그 코로나 대응을 하는 그런 부처에 대해서 그 의료기관의 병상과 보유 장비 현황, 그다음에 감염 위험이 높은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해서 코로나 대응과 방역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대한 정보를 그 코호트 데이터로 구축해서 전 세계 연구자 그리고 학계, 정부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UR은 그 히라와 의료 공급자인 병원, 약국들이 그 사이에서 히라와 병원, 의료 공급자 사이에서 실시간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서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방 조제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원래 기능이죠. 근데 의료기관의 의약품 처방 내역을 히라가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해당 환자가 투약 먹고 있는 다른 기존의 투약 이력하고 비교하고 다른 병원을 다닐 수도 있고 다른 약국을 다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처방할 때마다 의약품의 중복 투여와 같은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경보 팝업을 띄워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의약품의 중복 투여, 환자 연령에 맞지 않는 그런 약들이 투여되는 것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히라는 2016년경 일어났던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 DUR 시스템에다가 코로나와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해외 입국자 정보, 확진자와의 접촉자 정보 등을 탑재해서 해당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의료진이 사전 접수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고 조금 위험한 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로 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보호하는 그런 그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 ITS는 여행력 정보 시스템인데요. 그 DUR이 제공하는 정보에다가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이분이 뭐 중국의 특정 지역을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뭐 미국의 특정 지역을 다녀왔다거나 하는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게 되지요. 그래서 의료진이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전 확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PI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IS 의약품 유통정보 시스템은 그 각각의 의약품에 대해서 표준 코드를 부여하고요. 그것이 그 표준 코드에 따라서 의약품이 생산 수입될 때부터 그 다음에 도매상을 통해서 유통, 그 다음에 뭐 병원과 약국에서 실제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약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생애를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의약품 이력 관리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게 어떤 게 모니터링이 가능하냐면 마약류, 위조됐거나 불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의약품, 표준 코드가 중복이 된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그 KPIS의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유통 관리로 의약품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불필요한 의약품이 조금 더 덤으로 이렇게 의료인들에게 제공되어지는 리베이트를 방지할 수 있는 감시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히라는 국가에서 승인한 그런 코로나19 치료 약제에 대해서 KPIS 시스템을 이용해서 의약품의 제조, 수입사의 수입사의 의약품 목록, 그 다음에 지역별 도매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고 현황, 그 다음에 공급 현황 등을 수집해 왔고, 그 다음에
그 KPIS를 통해서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 의약품 현황까지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DUR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에게 처방되는 의약품이 어떻게 처방되고 들어가고 있는지 수량도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이 자료를 이용해서 지역별 요양기관의 코로나 치료 의약품 현황과 치료 가능한 환자 수를 미리 계산해서 이를테면 올해 초에 있었던 대구 경북 지역에 감염 폭발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충분한 약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보들을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 PIPS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PIPS라고 하는 시스템, Provider Integrated Profiling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의료 공급자별 의료인 및 직원, 시설, 장비와 같은 그 의료기관의 보유 자원을 한눈에 보여주는 통합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의료 자원뿐 아니라 누적된 청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의료 공급자의 진료비 청구 패턴도 확인할 수 있고요. 히라에서는 의료 자원의 현황과 청구 건수와 양 금액, 그다음에 처방과 조제 간에 일어나는 그런 약품의 불일치, 그다음에 동일 환자에 대해서 중복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서 그 의료비, 진료비가 부당 청구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그런 것들을 감지했을 때는 현장 조사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참고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표를 보시게 되면은 히라가 코로나 사태에서 핍스를 통해서 관리했던 그 의료 자원들과 그에 따른 대응을 보여볼 수 있는데요. 히라는 핍스를 통해서 수집되고 있는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 인력, 시설, 장비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를 계산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위급 환자를 적정 병상에 신속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음압격리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난 그 초에 있었던 어떤 특정 지역에서 감염이 대거 일어나게 될 때 부족한 병상 수가 있다면 해당 환자를 타 지역으로 이송해서 그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DUR 시스템은 DUR 시스템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히라와 의료기관, 약국 간의 실시간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히라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환자의 처방, 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UR 시스템의 실시간 정보 교류, 환자 처방 및 조제 내역 데이터 보유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히라는 정부의 공적 마스크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마스크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마스크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마스크가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분배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겼고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 한 명당 일주일에 2장의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구매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과 같은 판매처에서는 히라의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 한 명이 마스크를 샀는지 안 샀는지, 그 다음에 중복해서 2장 이상을 살 수 있는지 그런 그 구매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약국의 마스크 재고 정보를 통해서 히라가 이를 그 인터넷 포털 회사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모바일로 쉽게 그 마스크 구매 정보, 재고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마스크는 4개월 만에 큰 제한 없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HBIC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HBIC 시스템은 다른 히라 ICT 시스템으로부터 수집, 분석, 가공된 모든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정부, 학계, 산업계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HBIC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통해서 OECD 국제보건통계 등 국가 통계 자료를 생산해내고 있고요. 제약회사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HBIC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히라는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세계적인 협력과 공조를 위해서 한국의 코로나 환자 데이터를 지금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HBIC에 축적된 익명화된 국내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를 공개해서 학계와 전 세계 학계와 정부기관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요. 2020년 10월까지의 실적을 보게 되면 그 히라의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32개국에서 129개의 프로젝트가 수행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다음 이번에 팬데믹이 마지막이라고 장담은 할 수 없겠죠. 다음에 닥쳐올 팬데믹과 감염병에 어떻게 함께 대응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간 뭐 한국에서도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세계적으로 한국이 꽤 안정적으로 효과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을 듣고 있고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 첨단 ICT 기술의 활용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 그 코로나와 비슷한 감염병이었던 그 메르스 사태에 대응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고요. 그 이후에 의료 시스템의 많은 부분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라는 법과 제도에 기반해서 히라의 신속하고 유연한 기술과 시스템을 가지고 국가의 방역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히라 ICT 시스템 또한 한국 코로나 대응의 한 축이 되겠는데요. 한국은 검사, 추적, 치료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 대응의 모든 영역에서 ICT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라 ICT 시스템은 전국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는데 심평원은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전국적인 그런 상호 연결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 ICT 시스템을 공유하기 위해서 연수 과정이나 컨설팅,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우수한 ICT 시스템이라도 ICT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잘 조직된 법과 제도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가끔 드는 표현인데요. 이를테면 떼제베와 같은 고속열차가 있다 하더라도 철로가 없이 달릴 수는 없는 거고 무인도에 5G 핸드폰이 셀룰러폰이 있다 하더라도 통신 관련 법이나 기지국이 없이 그 전화가 작동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히라 이 정책 지원을 위한 그런 히라가 할 수 있는 그런 연수 과정이 앞으로 중앙아 5개국이 ICT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연수의 목적이 한국의 보건의료 운영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앙아 국가들의 보편적 건강 보장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던 실패들 그리고 저희가 얻었던 성공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 재정관리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수 프로그램의 예시로는 보건의료 전략적 구매, 정책 적용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협력 방안은 한국의 그 ICT 기반 감염병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그 중앙아 5개국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그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DUR 시스템에다 의약품 유통정보 시스템 KPIS를 더하고 여행력 정보 시스템 ITS를 결합합니다.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확진자 환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환자 관리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해서 그 앞으로 다가올 팬데믹에 각국이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 가장 세계화된 시점이 바로 얼마 전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그 세계화와는 거리가 멀게 아무 곳에 다니지 못하면서 이렇게 그 우리의 일상이 보내 하루하루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 지속적으로 화상회의나 그 지식 공유들을 그 해나가면서 멀리 있지만 가장 가까이서 함께 그 감염병 대응에 그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무성 단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미 심평원에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시스템, 예를 들어 DUR 시스템을 통해서 마스크의 정보 제공이 가능했다. 이 코로나19를 대응을 하면서요. 그리고 또 DUR 시스템과 해외 입국자 정보를 결합해서 그 해외 입국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했고, 또 의약품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처방 조제량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리고 본연의 그 PIPS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기관 병상 장비 현황 파악도 가능했다는 말씀 주셨고, 그리고 두 가지 제안 주셨는데 법제도 관련돼서 해외 연수 과정, 해외 의료인이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과정이 있다. 거기에 참여가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의 법제도 관련된 법제도의 전수가 가능할 것이다 말씀 주시고, ICT와 관련해서는 맞춤형 전자정보 시스템, 맞춤형 전자정보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짧지만 한두 분의 질문이 있다면 좀 질의응답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질의하실 분이 계신가요? 예. 발표에 혹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다음에 그 이메일 주소로 알려주시면 추후에 이메일로 답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Q&A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무성 단장님. 네, 그럼 지금부터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님들로부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해 주신 발표에 대한 의견 또는 ICT 기술을 활용한 감염병을 대응했다라고 하는 자국의 대응 사례, 또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사업의 방향 제안 등 한 10분씩을 할애해서 좀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단 5개국의 발언을 모두 순서대로 들은 후에 함께 협력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카자흐스탄 보건부의 아이게림 나비에브가 전문관께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이내로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잘 들리십니까? Да.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십니까? 포럼 참가자 여러분. От имени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я тебя приветствую.
카자흐스탄을 대표하여서 제13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연결 상태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동시 통역을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индекса глаголосовности.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20년에 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어떤 국가도 100% 이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국제 협력, 공조, 지원이 핵심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저희는 경험을 공유하고 또 카자흐스탄과 한국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서 개최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비드19 대응에 있어서 다양한 인도적 지원과 컨설팅 자문을 해주신 한국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계기를 통하여서 양국 간의 우호 관계가 돈독하며 그리고 팬데믹 대응에 있어서 국제적 노력과 단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경제 안정화와 그리고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카자흐 총리실 산하 범부처 간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또한 코비드19 방역 본부를 부총리의 진두 지휘하에 설치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보건부 장관 주재하에 보건부 산하 역학 전문가 전국 총본부를 설치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여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 1일 언급하고 싶은 점은 올해 8월 1일 죄송합니다. 연결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줌 연결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서 다음의 정책을 채택하여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 국민 건강 및 보건 시스템 법에 따라서 국가 방역 담당 수석 의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제한 조치 및 봉쇄 조치에 대하여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자흐스탄 보건부 산하 보건부 산하에 코로나 발병률을 예측하고 또 이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워킹 그룹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현재 감염병 전파 그리고 확산 속도를 예측하고 인구 10만 명당 최근 7일간 어느 정도의 발병률을 기록했는지를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초 감염 재생산수 R0 지수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학 상황 평가 매트릭스를 개발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전파 현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관리를 위하여서 발병 근원지를 적기에 차단하여 발병을 국지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는데요. 우선적으로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코비드19 관리센터 웹사이트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발병 근원지를 찾아내고 또한 감염자 그리고 접촉자 간의 역학 지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서 정보를 입수하고 그리고 발병자들의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자동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사와 애플사가 제공하는 접촉 알림 시스템인 Exposure Notification 기술도 저희가 사용을 하여서 사크볼이라는 모바일 앱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익명으로 다양한 기기 간 감염자 또는 접촉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기 간의 어떤 교류가 있었다면 이것을 익명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르토라는 모바일 앱을 개발을 하였고요. 이 모바일 앱은 세 가지 주요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QR코드를 공공장소에서의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도록 하였고 뿐만 아니라 나는 자가격리 상태다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카자흐스탄에 유입된 외국인 여행객들에 대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QR코드 스캔 모듈인데요. 이 QR코드 스캔 모듈을 통하여서 저희가 공공장소에 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자동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된 여행객들 또는 관광객들에 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코비드19 관리센터 웹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나는 자가격리 중이다라는 이 모바일 앱 모듈을 통하여서 모듈에서는 GPS 위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위생 방역 그리고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입국하는 다양한 국경 검문소 또는 출입국 관리소에 우선적으로 PCR 검사 결과서를 3일 이내 결과한 결과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경우는 이제 보호자가 있는 경우 만 5세까지의 아동은 PCR 검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고요. 그 결과 지금 1일당 7만 1,000건 정도의 검사 수를 저희가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10만 명당 7월부터 시작해서 검사 능력이 인구 10만 명당 213건에서 370건까지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저희가 발병 상황에 대한 경고 알림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하여서 매일 증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모든 교육이 원격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학년만이 이제 대면 교육을 일부 실시하고 있고 300명 이하의 소수 정원 학교 그리고 돌봄 교실 등이 부모님의 동의 하에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금 모바일 이동형 모니터링 그룹을 저희가 설치를 하여서 봉쇄 조치라든지 방역 조치에 위반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직접적으로 발견하고 처벌 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저희가 정보 제공 그리고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코비드19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고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 분야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는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의료 그리고 사회 활성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제공받아서 그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역학 감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뿐만 아니라 최우선 비감염병 질환에 대하여서도 감시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담당 기관들, 각계 부처들, 사회단체, 비즈니스 재계 단체들 등이
등이 서로 협력하여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안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도시와 지역의 건강 프로젝트 그리고 건강 강화에 기여하는 학교 프로젝트 그리고 건강한 대학교 프로젝트를 현재 실시 중에 있고요. 코비드19 상황에 맞춰서 재조율하여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차 보건 의료가 전적으로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를 통하여서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희의 중요 목표이며 각종 제한 조치와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지 환경을 저희가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Значит, медицинских, прежде всего для отдаленных регионов. 네, 전문가님.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전문가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키르기스탄 보건부의 아나라 만베티사에박 전문가 분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Добрый день, уважаемые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3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인사드립니다. 키르기스탄 공화국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로서 네, 그리고 또 645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11월 16일에 66,9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확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 특히 있는데요. 키르기스탄의 대도시인 오시와 비슈케크에 많은 확진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아주 많은 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8월까지는 아주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말부터 11월까지는 다시 한번 한동안 안정세였다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5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연령대가 50세 이상의 연령대가 아주 많은 확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의 연령대가 11%의 확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65세 이상의 연령대의 경우에는 만성 질환도 많고 또 면역 체계도 면역 기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순환계 질환 등 다양한 다른 만성 질환을 겪는 동맥경화라던가 심혈관계 질환을 그리고 고혈압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11월 17일에
36만 3천 개 건의 PCR 테스트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역 글로불린 G와 면역 글로불린 M 항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11군데의 민간 연구소와 2군데의 정부 기관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5만 5천 건에 달하는 효소 면역 검정법 시험을 진행을 하여서 그에 따른 결과로 코로나 진단을 받은 검사를 받은 사람들의 45%가 한 번쯤은 확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 진단 및 치료 임상 지침을 4단계까지 마련했고 이제는 5단계 지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의 진단과 치료 및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 지침은 높은 수준의 국제 임상 지침에 기반하고 또 키르기스탄 현지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되며 키르기스탄의 모든 보건 관리를 위한 근거 기반의 의료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지침입니다. 이 임상 지침을 통해서 저희가 의료진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강화해서 코로나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147명의 중증 환자가 있고 또 특별히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의무 보험 제도가 있어서 이 보험 제도를 통해서 환자들의 치료비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아주 많은 양의 PCR 검사 장비와 그리고 2대의 증폭기 그리고 또 다양한 엑스레이 장비 그리고 50개의 비접촉 체온계 그리고 PCR 검사를 위한 이동식 부스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회를 빌어서 대한민국의 보건부에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의 코이카도 다양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웰컴 트래블 보트라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PCR 검사를 위한 이동식 검사 부스를 공항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 PCR 검사를 위한 샘플링과 전반적인 검사가 60분 만에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시간당 940건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일 600건에 달하는 확진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국 측과 다양한 협력을 하고 싶습니다. 공동으로 연구 조사 업무를 같이 하고 싶고 또한 방역 지침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또한 치료법과 그리고 중증 환자의 치료와 그리고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아마 제가 서면으로 연락을 드리겠지만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과 또 경험 공유를 위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르기스탄 아나라 만베티사예바 전문가 발표 감사합니다. 제안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대표님들 모두 발언이 끝난 이후에 토론하는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타지키스탄 보건사회보호부 나브루즈 자바로브 부서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바로브 부서장님 들리십니까? Алло, слышно? Алло, слышно теперь? Да, слышно? Алло, теперь слышно, да? Алло. 존경하는 좌장님,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먼저 타지키스탄 보건사회복지부와 의료계를 대표하여 참가자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3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공보건 현황에 대하여서 그리고 코비드-19 대응과 관련하여서 저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언급하고 싶은 점은 타지키스탄 내부 코로나 사태는 점차 감소세로 전향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완치율은 94%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은 호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관리 당국의 철저한 관리 하에 잠잠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타지키스탄 측에 전달해 주신 다양한 지원에 대하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 인도적, 사회적 분야에서의 높은 수준의 협력이 미래 발전 잠재력이 다대한 타지키스탄의 대외 협력 분야에서 최우선 분야로 꼽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타지키스탄은 한국과의 양자 협력의 수준과 우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고 또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13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에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5개국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빌려 지역 간, 국가 간 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고 코비드 대응에 있어서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코로나 사태가 지금 호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보건, 국민복지 등의 분야에서도 양자 관계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중앙아 협력 포럼은 한국과 타지키스탄 사회인도적 협력 분야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보건복지라는 전략적 방향을 국가 간 그리고 지역 간 협력 차원에서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3일에서 14일간 개최되었던 제12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에서는 타지키스탄 보건사회복지부와 한국의 보건복지부 간 보건 및 국민복지 분야 협력에 대한 협정서가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 문건을 기반으로 우리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보건복지 분야에서 양자관계가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근본 포럼에서 한국과 타지키스탄 사회인도적 협력 분야 발전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와 같은 중요한 전략적 방향을 발전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조하에 타지키스탄의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 발전을 제안합니다. 첫째, 최첨단 치료법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해 전문가 간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복지 분야에서 축적된 선진 경험을 소개하고 정보 공유 채널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록 및 수입과 관련하여 한국 제약회사들과 협력 구축이 필요하고요. 넷째, 물질적, 기술적 역량과 규범적, 방법론적 기반을 개선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협력 확대 역학 전문가, 곤충학자, 위생 전문가, 임상병리사 등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협력과 감염병, 특히 코비드-19와 관련한 위생 및 역학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타지키스탄은 유례없는 천연기념물과 역사적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교적 합리적 가격의 휴양 및 요양시설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 사회관광 및 요양관광 산업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관련 분야 세미나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기관들 보건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이 높은 수준의 의료 관광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광 요양 산업 분야에서도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고요. 이것은 미래의 유망 협력 분야로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 교육 부문에서의 협력과 관련하여서는 양국 고등교육기관 간 체결된 MOU에 양국 협력이 기초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 교강사, 고등교육기관 전문가들이 국제기구 주최로 한국과 타지키스탄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컨퍼런스, 심포지움, 또 교육, 교수 분야 세미나 등 국제 및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과학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 고등 전문 교육기관 간 협력을 구축하고, 둘째, 혁신 프로그램, 정보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셋째, 고등 전문 교육기관 간 교환 학생 제도를 도입하여서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과 질환과 관련하여서 저희 한국 전문가들이 많은 기여를 해주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타지키스탄을 방문하셔서 우리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에 시력 질환을 앓고 있는 다양한 환자들에게 무료로 다양한 수술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국 정부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부루즈 자파로브 부서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시간이 조금씩 지체돼서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체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만 10분 이내로 발표 시간을 좀 제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투르크메니스탄 공중보건영양센터의 아자트 오베조 센터장님 발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все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아자트 오베조프입니다. 저는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 산하 공중보건영양센터 센터장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 초부터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면서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같은 전염병 퇴치 경험 공유를 주제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코로나 대응책과 그리고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저희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5월 22일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령에 따라 코로나 발생 시에 투르크메니스탄의 대비와 대응 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WHO와 기타 파트너와 투르크메니스탄의 협력을 위한 방안과 메커니즘 그리고 절차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에 따라 감염성 질환의 진단, 치료, 예방에 필요한 자원기술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와 유사한 급성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용도 변경된 격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 또 앞서 언급한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에는 비상상황 대응 전략과 조치의 목표가 정의되고 있고 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차원에서는 저희가 다양한 온라인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많은 국가들과 함께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코로나 진단 실험실을 위한 샘플링, RNA 추출과 RT-PCR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특히 그 내용이 매우 유용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2020년 9월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개인 보호 장비와 진단 장비 그리고 실험용 시약을 무상 제공받았다고 또 그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와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의 산하 기관은 매우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면역 분석과 PCR 연구를 위한 진단 장비를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했습니다. 바로 LG 상사와 PCR 같은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그런 제품들을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은 전염병 예방 접종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프로그램 건강에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와 유니세프 간의 양해 각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해 각서를 통해서 저희 국가 예산을 통해서 백신을 구입하고 또 저희 국민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올해 9월 독감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의 녹십자사에서 생산한 사과 독감 백신을 22만 회 분량 구매하여서 저희 투르크메니스탄 국내에 공급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와 대한민국의 공공보건 분야 협력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를 포함한 전염병 진단 분야의 협력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최첨단 진단 장비를 공급하고 또 시장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또한 실험실 전문가 간의 화상회의를 통한 경험 공유와 또 앞으로 방문 연수도 주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내 한국 제조업체의 간염병 진단 장비 생산을 위한 기술 연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를 포함한 전염병 예방 접종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한민국 제조업체의 다양한 효과적이고 고품질의 백신을 투르크메니스탄에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과 면역제 생산 분야에서 경험을 교환하고 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체 백신 생산을 위한 기술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를 포함한 간염병 연구 활동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 등 전염병의 기원, 유전학, 병원체 변이, 전염병 등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자트 오베조 센터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보건부 정보통신기술개발센터의 코빌존 가이보브 부국장님의 발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уважаемые коллег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내외기민 여러분, 존경하는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 동료 여러분. 먼저 이렇게 훌륭하게 제13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주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공유받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게 있어서 이것은 또 하나의 경험 공유에 해당되는 행사일 것입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경험을 마찬가지로 공유하고요. 그리고 보건 분야에서의 현황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저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시련으로 다가온 해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비드19 사태와 관련하여서 그러한 파고를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고, 따라서 각 관계 부처들이 힘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이 감염병을 대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부 정보통신기술개발센터에서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코비드19 대응에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힘을 단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단일 정보 등록 시스템, 그리고 감염자 정보 등록 시스템,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가격리에 있는 여러 감염자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의 지역, 장소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자택에서 격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octor.us.라는 사이트를 개발을 하여서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화상으로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였고요. 또는 전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 분야 ICT 기술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에도 여러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측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전염병 사태가 마지막 팬데믹이 되리란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태를 바탕으로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초점을 두고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일련의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라서 6079
10월에 발표된 6079호 대통령령에 따라서 저희가 이후 팬데믹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령 또한 채택이 되어서 보건 분야 디지털화 사업 강화에 대한 정책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보건 분야를 증진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도입 예정인 여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 의료보험 카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여기서 의료카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히스토리, 병력을 대해서 환자의 병력에 대하여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총 타시켄트시에 있는 62개의 병원에 이와 같은 단일 진료카드 작성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병원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병원의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병상 상태에 대하여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근본 사태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통계를 확보하고 전자보건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가 있어야만 저희가 전자보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아키텍처가 있어야만 다른 부처 간의 어떤 시스템 통합을 저희가 달성할 수 있고 이것이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시초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건부 차관의 주재하에 1년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초까지 전자보건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여서 저희가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적기에 자원을 동원하고 또 자원을 오히려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가자 여러분을 환영하며 특히 한국 측에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행사를 주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빌정 가이포 부국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약 10분 정도 저희 짧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발언 기회를 원하시는 발표자 또는 여기 지금 플로우 계신 분들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실 분은 플로우에서는 손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해외 연사분들은 네, 채팅방을 통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국의 코로나 대응 상황이나 한국과의 협력 상황에 대해서 각국가에서 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세계적인 이 감염병 대응 이 상황에서는 국제 공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인데요. 공통적인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킹 그룹이나 이제 국가별로 이루어져 있는 채널을 통해서 논의를 구체화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법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역 경험이나 임상 치료에 대한 경험 공유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라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점 협력 분야로 삼고 있는데요. 이번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온라인으로 12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내과나 외과,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과나 내과의 임상 술기를 기본으로 해서 연수가 이루어져 왔는데 올해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19의 이슈를 반영을 해서 감염병 관리 그리고 ICT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수가 온라인으로 올해는 또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대규모로 연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리 분야나 ICT, 의료 ICT 분야에 대한 올해 이제 신설된 이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각 국가 대표분들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단장님, 심사평가원 차원에서 말씀 주실 사항 있으신지요? 네, 저기 그 중앙아 5개국 지금 연결되어 계신 분들 혹시 뭐 질문이 됐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됐든 저희 그 이메일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글로벌 히라 @hira.orkr입니다. hira.or.kr 글로벌 히라 hira.or.kr입니다. 언제든 메일 주시면 저기 그 협력과 관련된 사항이나 아니면 그 저희가 그쪽으로 메일을 주시게 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그 매년 그 열고 있는 그 국제 연수 과정이나 심포지엄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김우성 단장님께서 불러주신 주소를 혹시 줌 채팅방에 올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올려드렸으니 그 주소를 참고하셔서 관련된 의문사항이나 관심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메일을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사실 오늘 발표 주신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히라 시스템에 기반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히라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법제도와 관련된 연수 프로그램, 국제화 프로그램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더불어 ICT 프로그램 지금 다른 권역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 심평원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ICT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첨단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각국의 대표님들 다른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시다면 그대로 마무리를 해도 될지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상으로 공공보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ICT 프로그램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중앙아시아 5개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향후 협력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계기가 돼서 실제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성공적으로 공공보건 세션 이끌어주신 좌장님과 또 김우성 단장님께 여러분 감사의 마음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로 준비됐던 공공보건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공보건 이 시스템의 체계적인 확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꼭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향유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시 30분까지 휴식 시간을 가진 이후에는 방역 표준화를 주제로 본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자리하고 계신 현장 그랜드 볼룸 2에서는 방역 표준화 세션, 그랜드 볼룸 1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가지시는 동안에도 역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서로를 위한 안전한 거리 두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휴식 시간 이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